아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렉처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렉처너트 마술책 베스트 7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야, 너 사놓고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렉처너트 책들이거든요.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난이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뭐 책의 난이도라는 게 사실은 무조건 이게 어렵고 이렇게 정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보면서 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 상은 어떤 의미냐? 어려운 손기술. 기술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어려움을 느껴요. 어려운 손기술에다가 게다가 절차도 복잡해. 얘를 뭘 기술을 쓰고 뭘 몇 장을 내리고 어떻게 섞고 절차도 막 복잡해. 그런 경우에 난이도 상으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중은 둘 중에 하나는 쉬운 걸 이야기를 해요. 손기술이 쉽던가 아니면 절차가 간단하던가 이런 거를 이제 난이도 중으로 놨고요. 하의 경우에는 손기술도 쉬워. 절차도 간단해. 이런 애들을 하 난이도로 넣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완벽히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어떤 책의 난이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난이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차근차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들은 총 7권입니다. 렉처노트에서 나온 책들이고 공통점이 있다면은 김정명 헤카테 두 분의 저서만 가지고 와봤어요. 포스1, 테이블워크, 에피파니 볼륨 2, 셀프워킹 볼륨 2, 리마커블 볼륨 1, 셀프워킹, 그리고 카드 컨트롤러 해가지고 이 7가지 책들 중에서 베스트 1, 2, 3, 4, 5, 6, 7을 나눠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순서도 매겨봤고요. 각각의 책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1등부터 밝히면 재미가 없잖아. 7등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등은 바로 에피파니 2입니다. 이게 7등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려워. 이 책 겁나 어려워. 이 책을 제가 맨 처음 산 책이거든요. 와, 근데 에피파니 2 진짜 어렵습니다. 이 안에 마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실려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 한 2개 했나? 2개인가 3개 이렇게 연습하다가 지금까지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마술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에피파니 2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7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읽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합하지는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에피파니 2는 패키트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패키트릭이란 무엇이냐? 바로 소량의 카드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마술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카드 4장으로만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4장에서 총 8장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이게 패키트릭이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하는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장수가 적잖아. 그러다 보니까 손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너무 다양한 손기술이 너무 어려운 형태로 들어가. 뭐를 어디에 주고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마술책을 읽는 거에 일단 좀 익숙해지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렉처너트에서 판매하는 책들이 무조건 입문자들을 읽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개인적으로 도전정신을 좀 불러일으키는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나한테는. 재미있는 마술들도 되게 많은데 나한테는 너무 어려웠다. 다음은 6등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6등은 바로 카드 컨트롤러입니다. 아니, 카드 컨트롤러가 6등이에요? 렉처너트 김정면 사장님 라이브 방송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맨날 카드 컨트롤러 추천을 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6등이냐? 자, 여러분 해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기술만 담겨있는 강의는 저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소신 발언합니다. 박영균 마술 인생을 걸고 소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만 엄청 할 줄 안다고 해서 마술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카드 컨트롤러는 이름부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카드 컨트롤, 즉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계속 A부터 Z까지 다 컨트롤인 거야. 어떻게 하면은 중간에 있는 카드를 맨 위로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맨 위에 있는 카드를 맨 아래로 보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카드 컨트롤러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써놨듯이 컨트롤을 엄청 많이 담아놨어요. 컨트롤 사전이야 거의. 여러분 생각을 해봐. 사전을 어떻게 써요 우리?
요즘에는 종이 사전 안 들고 다니겠지만 나 때는 말이야, 영어 사전, 영한 사전, 한영 사전, 영영 사전, 국어 사전, 옥편도 들고 다녔어. 싫어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아직도 옥편이 있어요. 옥편. 한자 사전을 옥편이라고 부르거든. 그런 것들을 근데 언제 써? 교과서를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사전을 보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 카드 컨트롤러라는 책 역시 내가 메인으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 장면에서 나오는 컨트롤이 너무 별로야. 내가 이 컨트롤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지? 할 때 사전을 찾아보는 거죠. 보조교재. 약간 사회교과서와 사회과 부도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사회과 부도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 사회과 부도 읽는 거 되게 재밌거든. 거기 뭐 세계지도, 유럽지도, 아시아지도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드 컨트롤러를 훨씬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메인 교과서로 채택하기에 이 카드 컨트롤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6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5등은 테이블 워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카드 컨트롤러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테이블 워크가 5등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기술만 들어있거든. 기술만 계속 들어있어요. 테이블 워크라는 게 여러분들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테이블에서 카드를 다루는 동작들을 테이블 워크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테이블 워크로 유명하신 분은 김슬기님. 슬기님의 어떤 핸들링이나 이런 게 배우고 싶으시면은 테이블 워크가 굉장히 좋은 입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실려있는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들이 없어요. 제일 어려운 기술들이 폴스 리플 셔플 이랑 트릭 딜, 바텀 딜이라든지 세컨 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뿐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막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거든. 이건 딱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책? 테이블 워크라는 하나의 스타일을 배우는 책이에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테이블 위에서 이런 스타일로 이런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건 배울 수 있지만 그걸로 무슨 마술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전달할지는 배울 수가 없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입문서로 테이블 워크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입문서로서 테이블 워크 괜찮습니다. 근데 테이블 워크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카드 마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워크로 입문을 하시더라도 다른 책이랑 이렇게 가서 이 책에서 이런 컨트롤을 사용을 하는데 테이블에서 이런 컨트롤을 할 수는 없을까? 정도로 이 책을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등입니다. 4등은 셀프 워킹 2예요. 1이 아직 안 나왔거든. 1이 아직 안 나왔는데 4등이 나왔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셀프 워킹 1, 2를 그냥 통으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 없는 마술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 뭐 복잡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마술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제 셀프 워킹 2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애초에 손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셀프 워킹 마술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은 머리가 아프지. 내가 여기서 뭘 했어야 됐더라? 다음에 카드를 뭘 받아야 됐더라? 뭐 그런 절차적인 복잡함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셀프 워킹 2가 왜 4등이냐? 1보단 2가 낫지 않나요? 1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2편을 낸 게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는 100% 추가 영상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셀프 워킹 마술들은 1이나 2나 다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셀프 워킹 2의 추가 영상이랑 셀프 워킹 1의 추가 영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셀프 워킹 2의 추가 영상에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이게 이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실린 모든 마술의 연출 영상을 담아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이거?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영상을 타고 들어가서 그래 이 마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셀프 워킹만을 어떻게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셀프 워킹 2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셀프 워킹 마술의 특성상 절차가 복잡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따라하려 해도 머리가 아프고 막 모르겠단 말이야. 그럴 때 영상을 한번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책도 막 그렇게 제가 나쁜 의미로 4등에 배치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4등 셀프 워킹 2보다 3등 셀프 워킹 1이 훨씬 더 제 취향의 해법 영상을 제공을 했어요. 셀프 워킹 1 역시 다 똑같습니다. 기술 없는 마술책, 뭐 난이도가 어쩌고 머리가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셀프 워킹 1의 추가 영상에서는 김경수 마술사님이랑 박중수 현 아르카나 편집장님이 자신들만의 바리에이션 마술을
제공을 해줘요. 원래 기술이 안 들어가는 이 마술에 기술을 넣어보면 어떨까?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해봤어요 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까 카드 컨트롤러랑 테이블 워크랑 약간 결이 다른 게 셀프 워킹 1은 어찌됐든 마술책이에요. 전체 마술 연출이 있고 효과가 이렇고 그걸 어떻게 연출해야 될지 내가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셀프 워킹 1을 제가 3등에다가 위치를 시켜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되지. 두 권 남았거든? 포스 1하고 리마커블 두 개가 남았어요. 리마커블이 1등일까요? 포스 1이 1등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자 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 리마커블이 1등이다가 일단 한 표가 있고요. 아, 포스 1이 1등이다가 이렇게 두 분이 계시네요. 우주다람쥐님께서는 포스 1이 해법 영상 때문에 넘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할 말을 그렇게 잘하지? 2위는 바로 리마커블입니다. 이렇게 1등이 포스 1이 됐는데요. 자, 2등 리마커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리마커블 리뷰 영상을 따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탑 1 포스 1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왜 포스 1이 대박인지를 정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마술책에는 원래 마술만 들어가 있어요. 이 마술 이렇게 하시고요. 이 마술 또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 마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은 중간중간에 마술사분들의 인터뷰를 담아놨어요. 물론 그 인터뷰가 엄청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질문은 솔직히 아니야. 포스에 대해서 필요한 질문만 던진 느낌이 조금 있어. 아쉽긴 해. 좀 더 질문을 잘 던졌으면은 더 많은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하지만 그런 인터뷰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를 다른 책보다 더 많이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추가 영상으로 총 4개의 추가 영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기 설명이 있는데 이 기본기 설명이 일단 50분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1을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이 포스라는 기술이 초심자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추가 영상이 정말 알차게 되어 있어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영상에서는 나 몰랐거든? 나 진짜 솔직히 포스1 한 번 읽고 말았어. 해법 영상 나 잘 안 챙겨봤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해법 영상이 카드 마술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 한 20개 들어있더라 진짜? 근데 세 번째 추가 영상에 가니까 이제는 포스랑 상관없이 이거 에피파니 3에 넣으려던 건데 그냥 여기서 풀겠습니다 하고 패키 트릭을 몇 개 또 알려주십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여기 너무 많은 걸 얹어줬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백반을 시켰는데 밥에 계란찜에 제육볶음에 된장찌개까지 나왔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최근에 여러분 김정명 렉처노트 사장님이 요즘에 또 사이콜로지컬 포스인가 뭔가 하는 그 심리적인 포스가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사이콜로지컬 포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2시간짜리 영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거를 포스1의 추가 영상으로 그냥 넣으셨어요. 백반집에 갔는데 스테이크 나온 거야 이제. 이거 여기서 받아 먹어도 되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들에게 포스가 굉장히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포스가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익혀놓는 것만으로도 초심자 입장에서는 우리 스타팅 세트 알아? 게임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초보자 지원 패키지를 줍니다. 우리 뉴비들 아이고 이제 사냥터 들어와가지고 싸우기 힘들지? 자, 우리가 좀 적당히 센 무기, 적당히 센 방어구 자 줄게. 이거 가지고 막 싸워. 있단 말이야. 뉴비들 이제 좀 잡아놔야 되니까 초보자 무기 같은 거 이렇게 줘요. 그런 느낌이야 포스가. 포스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놓으시면은 초심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괜찮은 게 뭐냐면 다양한 포스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하나의 리빌레이션, 즉 고른 카드를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스가 뭐야? 이 사람이 사마트를 골랐으면 좋겠어. 사마트를 고르게 만드는 거잖아. 그걸 포스라고 부르는 거거든. 광기 고른 카드 중간에 넣고 막 섞어요. 그 다음에 뭐 컨트롤 하겠지? 아까 뭐 카드 컨트롤러에 나온 거든 테이블 워크에 나온 거든. 그리고 그 카드를 똑같이 이 사람한테 포스를 하면은 그게 그냥 하나의 마술 루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포스라는 기술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게 카드를 고르게 할 때도 쓰기에 좋고 고른 카드를 찾을 때 쓰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포스라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초심자분들이 좀 많이 배워두시면은 이게 마술에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7등부터 1등까지 쫙 렉처노트 책들을 한번 잘 알아봤습니다. 근데 1등한 게 포스1이잖아요. 포스1. 난 솔직히 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많거든?
그래서 다음에는 뭐 포스1 리뷰가 아니라 어떤 마술 이야기 타이틀을 달고 포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포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어떤 주관적인 의견,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마술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